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어제 코스닥이 연고점을 경신하며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덕분이었죠. 오늘의 키워드 땡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주가 시장을 주도할 때는 2차 전지주만 가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 반도체가 끌고 2차 전지주가 밀어주니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0.38% 올라서 2,450포인트를 탈환했고요. 코스닥은 작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850선대에 올랐습니다. 3월의 수급 패턴을 전반적으로 보면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죠. 1, 2월에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면서 시장이 쭉 올랐었다면 3월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다, 매도했다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 보면 어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632억 원을 대량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1,161억 원, 기관이 1,483억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뚜렷했죠. 개인이 1,223억 원 매수했고 기관이 192억 원 매수했는데 개인 투자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1,22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다시 1,300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 3원 70전 내리면서 1,299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일단 은행발 금융안정 우려는 누그러졌는데 환율 방향성을 결정지을 뚜렷한 요인이 없어서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0.8% 올라서 종가 63,2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2.19% 올라 마감가 88,800원이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0.86% 올라 종가 588,000원,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4%, 삼성 SDI가 1.9%, 그리고 그 다음에 LG화학까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하락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 함께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2.79%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22만 6,500원이었고요. 에코프로가 보합으로 종가 49만 8,500원이었습니다. LNF는 상승했습니다. 2.6% 올라 종가 29만 6천 원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7% 하락하며 5만 9,600원에 마감한 가운데 HLB는 1.37% 올라 종가는 3만 3,350원이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석유와 가스,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우주항공과 국방,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업종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급등했는데요.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주주총회에서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의 10%에 달하는 수준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주들에게 SK온 주식을 지급한다고 밝혀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종목 관련주 확인해 보시면 SK이노베이션 우선주가 28% 급등하며 종가 13만 원이었고요. SK이노베이션이 이날 13.8% 올라서 종가는 18만 7,2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오늘은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반도체 업종, 앞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자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최근에 계속해서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 2분기에 업황이 바닥을 찍을 것이고 향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은 3분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2분기에 모바일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1분기부터 2분기까지 리스타킹 수요도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때 디램 재고도 피크아웃을 찍을 것으로 보여서 2분기가 저점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어제 뉴스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큰 모멘텀이 될 텐데요. 2차 전지주처럼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러면 이제 업황 개선 시그널을 보이는 이 시점에는 반도체 장비주를 주목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삼성증권에서 반도체 장비와 소재 업종의 향후 12개월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한 포유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이 반도체 장비, 그리고 빨간색이 반도체 소재인데요. 장비의 경우에 소재 쪽보다 반도체 주가 피크가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2023년을 봤을 때 장비 쪽이 상방은 더 열려 있고 소재는 증설 효과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세부 규정 발표를 앞두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 IRA 세제 혜택 규모를 예상했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모듈 쪽이 큰 폭의 혜택을 받고 2025년부터는 셀과 웨이퍼 부문도 IRA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태양광 에너지 비용이 낮아졌다는 점이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 EIA에서 미국의 전력 생산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수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이 전체 생산량의 21%를 차지해서 처음으로 석탄 비중을 추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EIA는 태양광 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지난 10년간 90% 감소한 것에 힘입어서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이 급성장했다며 관련 이 비중이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정책이 추진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대비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상 우위에 있는 한국 태양광 섹터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와 신재생 섹터 향후 모멘텀이 뚜렷하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3월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